예, 우리 고일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태양계 역학 5번째 시간이죠. 이 태양계 역학이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고일과학 내용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단어는 이제 시간 여유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 쉬운 내용은 누구나 다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 성적 차이는 어려운 단어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일과학,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항상 이 태양계 역학 이 단원 내에서 여러분들 이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태양계 역학 단원을 좀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등급 만점 이런 점수 받기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 시간에 지구 자전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지구 자전에 관련된 문제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또 지구 공전도 하잖아요. 지구 공전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여러분 교재고 77쪽에 10번 문제까지 했었죠.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77쪽에 11번 문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지구 자전과 관련된 문제들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 간단하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구 자전 증거로 옳은 거 있어요. 요건 근데 외워둬야 된다고 했죠. 지구 자전 증거하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거 있었어요? 푸코 진자, 전향력. 이건 전향력이라고 해도 되고 코리올리 효과 해도 된다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 현상. 서쪽으로만 이동한다 해서 이거를 서편 이동이라 그러게 돼요. 그럼 이제 답은 그 디귿의 푸코 진자 진동면의 회전, 리을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니은의 연주시차는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인데 이미 앞에 우주간의 변화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연주시차는 지구 자전이 아니라 지구 공전의 증거다고 했잖아요. 기억의 일주운동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근데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증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지구 자전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음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그 지구 자전 증거 중에서도 푸코 진자죠. 푸코는 이 진자 실험을 통해서 지구 자전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푸코 진자가 회전하는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북반구에서 그랬어요. 그럼 북반구니까 푸코 진자가 회전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란 건 말 그대로 시계가 가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럼 시계가 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기 니은에 진동면의 회전 방향이 바로 푸코 진자의 회전 방향.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에서 B이다. 맞죠? 다음 기억에 푸코 진자는 지구 공전이 아니라 자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잖아요.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근데 그 디귿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디귿에 대한 중요하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푸코 진자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시간. 이걸 회전 주기라 그래요. 주기라는 말이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시간을 뜻해요. 근데 이 주기는 위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극에서 가장 짧아요. 적도는 회전하지 않아요. 그럼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시간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 푸코 진자의 회전 주기는 극적으로 갈수록 짧아져요. 다른 말로 하면 푸코 진자의 회전 속도는 극적으로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간단히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북극 남극 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 방향을 북극 남극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지구 자전축이라고 하면 이쪽이 북극이고 이쪽이 이제 남극이 돼요. 그럼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적도란 말이에요.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이 이 푸코 진자를 설치했다 하면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니에요. 북극에서 푸코 진자를 이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진자를 설치해서 이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현재 지구는 서에서 동이라는 게 시계 반대방이라고 했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북극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진자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도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적도에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도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 진자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진자를 설치했겠죠. 그럼 여기서도 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구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됐지만은 적도에 사는 사람도 자기는 똑바로 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도에 사는 사람도. 그럼 적도에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적도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자를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진자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 진자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구는 서에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도에선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적도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적도에선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지면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 적도에서는 진자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위아래로 돈단 말이에요. 그 적도 지방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진자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죠. 지구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적도는 이런 상태니까 지구 바깥에 나가서 보면 적도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진자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도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근데 진자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린 시간이 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진자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 움직이질 않으니까 적도에서는 진자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진자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적도는 진자의 이 푸코 진자 회전 주기는 무한대가 되게 돼요.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적도에선 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럼 극적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진동면의 회전 속도는 극에서 가장 빠르다. 이게 디귿이 맞는 말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적도에서는 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푸코 진자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시간 주기를 원래 이제 간단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위도를 그러니까 위도의 사인 함수분의 24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면 요거까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하면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까지도 학교에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극이면은 극은 위도가 90도잖아요. 그럼 북극이다 그러면 위도가 90도예요. 그럼 사인 90도면 1이죠. 그럼 북극에서는 이 푸코 진자 회전 주기가 24시간이에요. 그 극에서는 푸코 진자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그럼 위도가 30도인 곳, 북이 30도인 곳 하면 여기 위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분의 24니까 북이 30도인 지방에서는 이 푸코 진자가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그럼 적도면 위도 0도죠. 0도면 0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란 거는 없죠.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회전하지 않는다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푸코 진자 수업을 할 때 요 식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에서는 푸코 진자, 이 진자 회전 주기가 24시간. 그럼 위도 30도에서는 48시간. 적도는 회전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 요 식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 식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도는 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 그럼 적도에선 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극쪽으로 갈수록 진자의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근데 틀리기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북극이 있고 극은 남극이 있잖아요. 그럼 북극, 남극, 진자의 회전 주기는 다 24시간이에요. 근데 회전 방향은 다르죠. 북반구에선 시계 방향인데 남반구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북극에서는 24시간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남극에서는 역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이 30도하고 남이 30도를 만약 비교한다면 그럼 북이 30도건 남이 30도건 이 푸코 진자가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시간, 회전 주기는 48시간,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한 바퀴씩 도는데 북이 30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이 30도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이 우리 고1과학에선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요 푸코 진자 회전 주기 계산식 요 식까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뤘다고 하면은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북극은 회전 주기 24시간, 방향은 시계 방향. 그 남극도 회전 주기는 24시간인데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럼 북이 30도는 회전 주기 48시간, 방향은 시계 방향. 그럼 남이 30도는 여기 회전 주기는 48시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적도는 회전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식까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 적도는 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 그럼 푸코 진자의 회전 속도는 극으로 갈수록 빨라진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진자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만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 푸코 진자는 지구 자전의 증거이다는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정도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은 확실히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제 13번 문제인데 이 1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일주운동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 별도 동에 떠서 서로 지고 태양, 해도 동에 떠 서로 지고 달도 동에 떠 서로 지고 또 행성도 동에 떠 서로 진다고 했어요. 이거 일주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주운동의 중심은 북극성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일주운동 중심, 북극성이 이 정도 있잖아요. 여기 정도 있으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땅하고 북극성이 만드는 각, 요 각을 위도로 간다고 했죠. 이게 위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위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요 위도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북극성의 고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 요 땅 여기 있으면은 북극성의 고도가 0도죠. 그럼 적도 지방이 돼요. 북극성이 요 내 머리 위, 요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북극성의 고도가 바로 90도, 위도가 90도인 북극 지방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여기는 북극성의 고도가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죠. 그럼 여기는 적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닌 중위도, 이런 것을 중위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위도 지방에서 본 별이 일주운동이 돼요. 근데 적도건 북극이건 중위도건 다 일주운동 중심은 태양이 아니라 북극성이 되게 돼요. 이 북극성이 바로 지구 자전축 방향에 있는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먼저 좀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별은 1시간에 15도씩 움직인다. 그럼 하루 24시간에 360도를 가려면 1시간에 15도씩 가야 되죠. 360을 24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 되잖아요. 맞죠? 일주운동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이죠. 그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 더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 뜨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 뜨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해가 서쪽에 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구가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뀌면 해는 서쪽에 뜨게 돼요. 근데 행성 중에 근데 금성 있잖아요. 금성하고 천왕성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예요.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내가 지금 금성에 가 있다고 하면 금성에서 해가 어느 쪽에 뜨겠어요? 금성에서 해가 서쪽에서 떠요. 금성에서 해가 동쪽에서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금성에 가서 보면 해가 서쪽에서 떠갖고 동쪽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은 항상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이 돼요. 그 이유는 틀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선대, 이 동에서 서로 가는 모습이 동쪽, 서쪽, 남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북쪽 하늘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귿에 북쪽 하늘에서는 일주운동 방향, 동에서 서가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D것도 틀린 거고요. 그 옳은 것은 기억 하나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참 잘 틀린 건데 이런 거 했잖아요. 내가 북쪽 하늘을 보면 내가 지금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 북쪽에는 북극성이라는 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들은 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해요.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본 별 일주운동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실감나게 하려면 여기다 이제 먼 산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더 실감이 나죠. 근데 큰 원으로 돌건 작은 원으로 돌건 다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거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오른쪽이 동이 되잖아요. 왼쪽이 서가 되잖아요. 그럼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 서라겠죠. 북쪽 하늘에서 일주운동 모습은 동에 서니까 이렇게 돼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참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정리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봐야지만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 때 갔을 때 학교 시험 볼 때 정확히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여러분 교재 이제 81쪽으로 가서 이거 실력 문제 중에 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81쪽 5번 문제. 5번은 지금 금방 그렸던 그림이죠. 그 어느 쪽 하늘에서 본 별이 일주운동이에요? 북쪽 하늘이잖아요. 북쪽이잖아요, 이거.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북쪽 하늘. 그 북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중심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0도를 갔어요. 그럼 별들은 1시간에 15도씩 일주운동한다 그랬죠. 그럼 30도를 갔다는 거는 2시간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진을 찍을 때 2시간 노출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찰칵 이렇게 찍죠. 근데 이런 경우는 찰한 다음에 2시간 있다가 칵 거린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별이 이만큼 갔다는 거죠. 이제 문제 보면 북쪽 하늘의 모습이다. 맞죠? 그다음 그러니까 30도를 갔으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촬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고요. 별들은 시계 반대 방향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서는 동에서 서 일주운동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거 맞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디귿. 근데 이게 만약 북쪽 하늘이 아니라 남쪽 하늘이라고 하면 남쪽 하늘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남쪽 하늘이에요. 그럼 내가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이때는 남쪽 하늘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이 동이 아니라 서죠. 왼쪽이 동이잖아요. 근데 별들은 항상 이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남쪽 하늘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 모습이죠. 여기도 이렇게 먼 산, 실감나게 할 먼 산을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남쪽 하늘에서는 이 동에서 서로 가는 일주운동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111쪽으로 가서 단원 종합 문제 중에 또 지구 자전 관련된 문제 하나 연습을 해봅시다. 111쪽에 9번 문제가 되겠네. 9번. 이게 바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서쪽 이동 현상이죠. 바로 지구 자전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항상 지구 자전 증거하면 푸코진자, 그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전향력, 그 다음이 바로 인공위성 궤도의 서쪽 이동 현상, 서쪽 이동 현상, 서편 이동 현상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건 실제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 사람 봤을 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공위성은 계속 이 길을 도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돌았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 인공위성이 여기를 처음에 이렇게 돌았어요. 인공위성은 이제 지구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여기를 통과했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오는 동안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 사람이 이게 이쪽으로 온 거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처음에는 이 인공위성 궤도가 이 사람 오른쪽 동쪽에 있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 보니까 다시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사람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인공위성 궤도가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서쪽 이동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인데 인공위성 궤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쓰시오. 어느 쪽에?
서쪽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공위성 궤도의 서쪽 이동 현상, 서편 이동 현상이잖아요.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 또 있네요. 인공위성 궤도가 이와 같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이니 서술하시오. 바로 지구 자전이죠. 실제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 궤도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공위성 궤도는 계속 서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이 이제 지구 자전이었고 다음은 이제 지구 공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73쪽인데 지구가 이 자전만 해도 참 어려운데 공전이라는 걸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혼자 돌죠. 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주를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는 거 당연히 모르고 살고 있죠. 공전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럼 분명히 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 중에서는 지구가 이건 실제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또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구 자전할 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과 지구 자전의 증거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지구 공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고 또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먼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연주운동. 이 연주운동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주를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연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주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일주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연주운동은 1년에 한 바퀴, 이건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 되게 돼요. 그다음 특히 이 계절 변화하고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이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이걸 보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계절 변화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어요. 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뉴탐수를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1월달 겨울이었는데 벌써 봄이 됐잖아요. 지금 3월이거든요. 3월 봄이 됐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지구 공전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지구는 태양주를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입증을 했다는 거죠.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 공전 증거하면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벌써 이거 두 번이나 나왔었죠. 우리가 별의 거리 측정할 때도 한번 나왔었고 또 우주관 변화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다음 광행차, 그다음 별빛 스펙트럼 변화. 이 별빛 스펙트럼 변화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도플러 효과라고 기억나요? 이거 허블 법칙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다고 했었는데 이 별빛 스펙트럼 변화가 바로 도플러 효과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 공전 증거하면 세 가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지구 자전 증거도 세 가지 있었죠. 공전 증거도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푸코 진자는 지구 자전 증거고 광행차는 지구 공전 증거가 되게 돼요. 일주 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연주 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연주 운동, 이 연주 운동. 그래서 우리가 연주 운동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참 연주 운동이 어려운 건데. 근데 일주 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되겠죠. 근데 일주 운동은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모든 천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양도 일주 운동하고 별도 일주 운동하고 행성도 일주 운동하고 달도 일주 운동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 동에서 떠 서로 지죠. 별도 동에 떠 서로 진다고 했잖아요. 행성, 달 전부 동에 떠 서로 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 지는 현상이 일주 운동이에요. 근데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만 나타나요. 별이나 행성, 달은 연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 운동을 얘기할 때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 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태양, 별, 행성, 달 모든 천체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연주 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이건 태양에서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 운동은 그냥 일주 운동이라 그러고 연주 운동은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이 그러면 연주 운동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 실제는 우리 지구가 태양들 도는 건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길을 이거를 우리가 황도라 그래요. 요건 여러분들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실제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도가 바로 뭐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라 그랬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실제는 지구가 공전하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 지구 공전 방향과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반대가 아니라 같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지구에 자전할 때 실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나 별, 행성, 달이 일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당연히 일주 운동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그래서 동에서 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실제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구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 서에서 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없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해보겠는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73쪽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열심히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이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그림인데 지구가 이제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해보자고. 이게 지구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해를 보면 태양을 보면 태양은 하늘 끝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3월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이때가 3월이에요. 지구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3월이에요. 근데 지구가 이제 태양줄 돌아서 여기 왔어요. 그럼 이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은 항상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하늘 끝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6월경이라는 거죠. 그럼 지구가 실제는 지구가 이만큼 돈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이렇게 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더 선이 기니까 더 많이 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죠. 요리가 안 돼도 한 90도, 이것도 90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구 여기서 요리 왔어요. 그럼 이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은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실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번에 여기 왔어요. 그럼 이때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하늘 끝, 이쪽 여기 어딘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는 지구가 도는 건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실제는 지구가 도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 부분적으로 보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럼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멀쩡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도는 방향, 요거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가는 방향 반대잖아요. 같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 서에서 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지구 여기 있으면, 지구에서 태양이 여기 있어요. 이게 3월이니까 계절로 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물병 자리 근처에 있어요. 그럼 이때 지구에서 보면 태양하고 물병이 같은 방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태양하고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거는 태양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떠서 같은 시간에 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워낙 밝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디 있는 별이 잘 보이겠어요?
항상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 반대 방향에 있는 이 반대 방향에 있는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별이에요. 그럼 이때 이 봄철에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반대 방향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처녀나 사자 자리가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돼요. 이게 이제 봄철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돼요. 그러다 이제 지구가 여기 왔어요. 그럼 지구가 여기 왔을 때가 언제냐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6월하고 7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6월, 7월경에는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쌍둥이, 황소 이런 별자리 근처에 있어요. 그럼 쌍둥이나 황소는 태양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떠서 같은 시간이 지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별자리 잘 보이겠어요? 항상 지구에서 보면 태양 반대방에 있는 별이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정갈, 풍수 이게 6월, 7월경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돼요. 그럼 6월, 7월이면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이런 별자리가 잘 보여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그거는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는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걸 지구가 공전한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그림에 요 12월 1월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이쪽 방향,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12월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지구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지구가 이 자리에서 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있는 이 쌍둥이나 황소가 되게 돼요. 쌍둥이 황소는 12월 1월 사이 겨울철에 잘 보이는 별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그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인데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실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태양이 도는 길에 보면 대표적인 별자리가 12가지가 있어요. 이 12가지, 12개 별자리를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궁수 자리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이 궁수 자리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 있는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이 궁수 별자리 방향이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이에요. 근데 그 궁수라는 별은 그럼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 이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쪽에, 태양이 이 반대쪽 이쪽에 있을 때가 태양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잘 보여요. 그럼 지구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7월, 8월. 그러니까 이 궁수는 7월, 8월. 그러니까 여름철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런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는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길을 황도, 근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 지구 공전 방향과 같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계절 변화도 실제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근데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봤을 때 똑바로 서서 공전한다고 하면은 이 계절 변화는 안 나타나요. 실제 태양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똑바로 서 있질 않죠. 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양에서 보면 지구가 몇 도 정도 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게 그 유명한 23.5도예요.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거꾸로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태양에서 보면 태양 기준으로 보면 지구는 이게 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지구는 약 23.5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을 하게 돼요. 이게 지구 자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자전축 방향 이쪽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북극성이에요. 그럼 북극성이 있는 방향, 요 90도 방향 있죠. 90도 직각이 되는 이 방향을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청구상, 실제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청구의 적도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이 북극성 있는 방향을 천구의 북극이라 그러고. 근데 태양은 여기 있잖아요. 태양. 그럼 태양에서 봤을 때 직각 방향. 이게 바로 태양이 연주 운동한 길, 황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이 말은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는 거는 청구 적도하고 황도가 23.5도 기울어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이건 이제 지구 자전축 경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볼 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는 거는 바로 청구 적도하고 황도가 23.5도 기울어졌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3.5도면 요거는 몇 도가 되고? 이게 90도니까 66.5도가 되잖아요, 이게.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럼 지구 자전축이 요거 황도에 대해서 지구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졌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도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구 공전 궤도다 그랬죠. 지구 공전 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졌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계절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이 말은 지구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졌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청구 적도와 황도가 23.5도 기울어졌다. 또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지구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대해 약 66.5도 기울어진 상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구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진 상태. 또는 청구 적도와 황도면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 또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23.5도로 나올 때도 있고 66.5도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것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똑바로 서서 자전한다고 하면 계절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계는 행성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러 개 행성 있죠. 그 행성들 중에 요 자전축 경사가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구하고 여기 비슷한 행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거 우리 앞에 태양계에서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은 자전축 경사가 지구하고 비슷해요. 그 말은 화성도 그럼 지구처럼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중에 계절 있는 행성은 지구하고 화성 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계절 변화 둘 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계절의 변화는 지구 공전 외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 그럼 그때는 지구 공전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근데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 계절이 변하는 이유 했을 때는 지구 공전 하나만 쓰면은 그거는 완벽한 답이 아니라 반점밖에 못 받아요. 지구 공전 그리고 또 하나 지구 자전축 경사를 써주건 청구 적도 황도의 경사를 써주건 지구 자전축이 황도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졌다. 또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궤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졌다. 그 두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별자리 위치 변화는 지구 공전 하나가 지구 공전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근데 계절의 변화했을 때는 지구 공전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 66.5도 기울어졌다. 또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그걸 꼭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만약 지구가 공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똑바로 서서 이 자전축 기울기가 없다고 하면은 계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꼭 같이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그리고 계절 변화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 공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게 연주 시차, 광행차, 그다음 도플러 효과라고도 부르는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연주시차죠. 연주시차는 이 그림에서 이 지구하고 이 별이 만드는 각 전부가 아니라겠죠. 그 각의 2분의 1. 요 각이 연주시차다. 요거는 확실히 외워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별에서 연주시차가 측정이 된다는 거는 지구가 이건 태양줄 돌아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천동설,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서 꿈쩍도 안 해요. 자전, 공전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해요. 그럼 천동설에서는 연주시차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연주시차가 나온다는 건 이거는 지구가 공전한다는 거죠. 연주시차는 지구 공전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하려면 우리 지구에서 이 별을 최소 2번 이상 관측해야 되죠. 그것도 아무 자리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구가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1년이죠. 이건 반 바퀴 돌아갔잖아요. 6개월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별의 연주시차를 관측하려면 그 별을 지구에서 꼭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 그 무수히 많은 별 중에 지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별, 제일 가까이 있는 별도 요 각이 1초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연주시차를 측정할 수 있는 별은 하늘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별 중에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눈으로는 연주시차 측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멀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이렇게 달을 보잖아요. 밤에 달을 보면 내가 걸어가요. 걸어가면 달이 날 쫓아오는 것좀 보이죠. 그럼 달이 여러분들 왜 쫓아오겠어요? 그럼 달이 쫓아온다는 건 내가 걸어가면서 보는 달, 그러니까 그 거리는 지구의 달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울, 예를 들어서 지구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 보는 달이나 부산에서 보는 달이나 똑같아요. 만약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걸어가면서 보면은 달이 날 계속 쫓아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걸어갈 필요 없어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면서 달을 보면 달도 계속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만약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하면 달을 봤을 때 그럼 요 각이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하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별은 달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잖아요. 그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니라 지구 공전궤도 양 끝에서 봐도 이 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초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 맞지? 내가 걸어가면서 달을 보면 달이 날 쫓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이게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별까지 거리는 멀기 때문에 이건 40개월만 측정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걸 측정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셀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지구 공전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게 돼요. 그다음 이제 교재에 보면 그 73쪽에 이 별빛 스펙트럼 연주 변화 이것도 지구 공전의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별빛 스펙트럼 연주 변화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도플러 효과 이걸 기본적으로 확실히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서 청색 편이하고 청색 편이하고 적색 편이란 말을 했었죠. 그럼 적색 편이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다.
청색 편이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청색이 적색보다는 파장이 짧은 색깔의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색 편이는 빛의 스펙트럼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 현상. 그러니까 청색 쪽으로 이동한 현상,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 현상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럼 적색 편이함은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지구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거는 지구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편이가 없다. 이거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허블이 은하를 관측할 때 허블이 은하를 관측해 보니까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이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그 은하에서는 적색 편이 현상이 생긴다. 그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근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 이 말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주는 팽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 사실을 이렇게 관측으로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 팽창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적색 편이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청색 편이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가까워지는 거다. 이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구가 이제 태양계를 돈다고 하면 별이 있어요. 그럼 별은 멀쩡한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계를 돌아요. 그럼 지구가 이 D자리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럼 별은 그냥 있는데 그럼 지구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지구하고 이 별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이동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지구는 현재 태양주를 시계 반대 방향 서쪽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도니까 이때 지구에서 보면 이 별빛은 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는 이 별빛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이동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요 A나 C 자리에 있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건 지구가 이 별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내가 달을 보면서 걸어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구에서 볼 때 이 별은 지구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 편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똑같은 별을 관측해 보면 이 별빛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별빛의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 청색 이동,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긴 쪽으로 이동한 적색 이동, 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별이 지구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기는 참 복잡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구가 태양계를 돈다. 그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도 지구 공전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의 연주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도플러 효과, 역시 이것도 지구 공전의 증거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허블 법칙에서 했었던 적색 편이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지구에서 멀어지는 거고 청색 편이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지구에 가까워지는 거다. 당연히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지구 공전 증거하면 이제 또 하나가 광행차라는 게 있는데 이 광행차 현상도 일상에서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광행차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광행차, 그다음 지구광 공정 관련된 내용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에 달이에요. 달의 운동 이 내용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